저는 작년에 우리가 퇴직연금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고, 그 다음에 별이방을 통해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작년에 그렇게 여러 번 하더니 왜 이제 다시 또 이런 설명회를 한다고 하나 하는 의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회 하기 전에 잠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작년에 설명회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까지 업무를 전체 100%로 본다면 작년에 우리가 했던 일은 약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연금 가입 업무까지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그 업무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때 시기에 딱 맞춰서 사업계획, 그 다음에 예산 수립, 조직 개편, 회계결산, 이런 굉장히 줄줄이 굵직한 업무들이 겹쳐졌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 업무가 후순위로 미루어졌었기 때문에 작년에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이미 설명을 드린 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들었던 설명,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좀 잊어버렸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한 부분이 많기도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입 전에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설명회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해서 그 별이방에 띄워놓을 거니까, 오늘 조금 잘 이해가 못했던 부분은 이따 질문을 통해서 전부 의문점을 해소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통해서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서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은행을, 그러면 우리들의 퇴직금을 맡아서 관리해줄 은행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은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은행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툴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여러 은행에서 아마 제안서를 낼 건데, 그 평점을 매겨서 그 평점이 가장 높은 은행 한 군데 또는 두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늘 와주신 기업은행은 우리의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로 지금 바쁘신 시간을 내서 우리가 작년에는 계속 우리 내부 간사님들이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특별히 기업은행에 맡긴다 안 맡긴다 이런 개념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해서 시간을 내주신 거니까 자세히 그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영원 차장님을 다시 소개합니다. 일단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연금 제도를 1년 넘게 도입 검토를 하셨어요. 준비를 하셨습니다. 실무진분들은. 근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하시는데, 직원분들께서 이해가 많이 떨어지시고, 아시는 것도 잘못 아시는 정보도 있으시고, 혹은 전혀 아직도 퇴직연금 관심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 한데,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퇴직금이잖아요. 그죠? 저희도 직원들, 저도 퇴직금이 있고, 아름다운 가게 직원도 퇴직금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회사에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하려신 것 같고요. 저는 기업은행의 직원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저는 기업은행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저 본 적 일지도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퇴직연금이 뭐냐면, 이름을 사실은 이게 잘못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노동부에서 퇴직연금이라고 2005년 12월 달에 지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2005년이면 지금 벌써 한 8년 됐죠. 근데 퇴직연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가 떠오르게? 퇴직금 받는다. 자, 이게 정답이신데 의외이신데요. 연금은 뭐가 떠오르시죠? 퇴직연금 하면? 그죠? 이게 정답이세요.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퇴직 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퇴직연금이구나.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그 분명한 사실은 근로기준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들은 퇴직하게 되면 3개월치 평균임금. 내가 만약에 12월 30일 날 퇴직한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치 급여를 합산합니다. 그거를 나누기 3 하면 한 달치 평균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10년 냈다. 그럼 곱하기 10 해가지고 그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줘라. 이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주지 않으면 형사이권 사유가 됩니다. 사업장의 대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신 이후에 내가 퇴직한다. 회사에서, 가게에서. 그러면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퇴직금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더 폭을 넓혀놔서 이를테면 나는 퇴직금 지금 일시금으로 받기 싫어. 내 노후 생활이 길 거기 때문에 나는 이 퇴직금 앞으로 계속 모아서 연금으로 쓸 거야. 연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가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근로기준법상에 그 법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 평균임금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61년도에, 여긴 없지만 61년도에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속력은 사실 없어요. 대부분 사업장들이 일부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빼고는 다들 회사가 가지고 있죠. 퇴직금. 회사가 잘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다가 그 중에 직원 한 분이 퇴직하시게 되면 그 공식, 예금이 됐건 적금이 됐건 떼가지고 그분 퇴직금 지급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의무를 다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20년, 30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근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나라 10년 전에, 10년 더 됐죠 벌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옵니다. 98년도에. 자, 그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첫 번째, 기업들이 막 도산을 해요. 줄도산을 합니다. 그 사장님들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면 직장이 없어졌죠, 하루아침에. 근데 퇴직금이 없어요. 사장님이 도망가시고 안 계시니까 퇴직금 못 받았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할 때, 자, 보니까, 국가에서 보니까 퇴직금을 이렇게 법에도 규정해놓고 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문제구나. 그 회사에서 10년, 20년 동안 장기 구속한 직원분들의 퇴직금을 그거를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는 게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그 부담을 다 떠안는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크게. 그래서 중간정산 만들어주죠. 기억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봉제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IMF 딱 직후에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나라 연봉제가 확산이 됩니다. 그죠? 2000년대 들어서 특히 IT 업종, 무슨 뭐 포탈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연봉제가 확산이 돼요. 근데 사실은 과거 얘기긴 하지만 연봉제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못 도입됐어요. 어떻게 도입됐냐면 월급 200만 원입니다. 제가. 연봉으로 치면 2,400이죠. 2,400이고 그럼 그렇게 1년이라면 내 한 달치 월급 2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쌓여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200만 원 받으면서 1년이 됐으면 2,400원 내가 월급으로 가져갔고 내 월급 한 달치 200원 퇴직금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회사 가지고 있죠. 근데 연봉제를 어떻게 시행했냐면 너 2,400 했는데 연봉 올려줄게. 2,600으로. 그 대신 퇴직금 없어. 근데 근로자들은 그 당시에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나 연봉 올랐다. 퇴직금 없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 연봉제 도입됐습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연봉제와 급여제 형태거든요. 연봉제도. 연봉제를 시행해도 퇴직금은 똑같이 쌓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게 그렇게 도입됐어요. 그 이면에는 사장님들의 꼼수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힘들게 IMF 때 살아남았잖아요. 기업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은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왜 퇴직금을 줘야 되냐면 내 기업을 살리려면 회사가 제일 힘들어지면 뭐부터 해야 되죠? 비용을 줄여야 돼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원을 감축시킵니다. 내보내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퇴직금 없었죠? 회사가 그냥 장부사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회사를 살리느냐 도망가느냐 고민하다가 살리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직원들 퇴직금 주면서 내보내고 회사를 줄여가지고 키웁니다. 그렇게 살고 났더니 노동부에서는 다른 생각을 해서 이건 위험하다. 중간정산.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중간정산제를 만들어주죠. 90년에 생겼어요. 노동부에서 만들어줘가지고. 딱
착각이 들어서 잘 이제 쓰다가 보니까 10년 있다가 퇴직을 해요. 98년에 입사해가지고 2008년에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할 때 보니까 퇴직금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죠. 자,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직원분들이. 그래서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자기네가 만들어놓고 다시 봤더니 이게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거였잖아요. 더군다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간정산을 다시 없애는 걸 법안에 올립니다.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이미 내 연봉이 퇴직금 포함돼서 이만큼 올라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퇴직금을 쪼갠다는 얘기는 급여를 줄이고서 퇴직금을 바로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중간정산을 바로 시행을 못합니다. 2008년도 말에 국회에 올렸어요.